기후학교.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시죠.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팀장님 왠지 오랜만에 보는 느낌이에요. 네, 저희가 2달 만에 뵈니까 그쵸. 계절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뵙네요. 네. 그쵸. 2달인 것 같아요, 정말. 지금 날도 많이 더워졌는데 그동안 어떠셨나요? 활동이 활발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라디오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러 나오지만 제가 이제 하는 일은 오염수 감시뿐만이 아니라 네. 에너지 이제 지금 오늘 사실 어제 오늘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까지 덥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시민분들께서 정말 기후 위기라는 걸 아마 피부로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근데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제가 그런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제 저희가 제일 바빴던 게 정부에서 발표한 11차 전력 기본 수급 네, 수급 계획 대응하고 네. 또 우리 되게 충격적인 소식 하나 있었죠. 석유가 나온다는 소식. 네, 맞아요. 네. 근데, 동해에서 우리 산유국 된다 하고 막. 근데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석유가 나오면 좋죠.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사실 자원 빈국이니까 석유가 나오면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석유가 나온다고 해도 그거를 다시 사실은 파묻어야 돼요. 지금 분위기가. 네. 왜냐하면 화석연료를 쓰지 말자는 게 전 세계적으로 기후를 위해서는 화석연료지 이제 더 이상 쓰지 말자. 이렇게 세계적으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석유도 파묻어야 되는데 나올지 말지 가능성이 희박한 어떤 시추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환경단체 입장에서는 또 말려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저런 대응하느라고 좀 바빴습니다. 그러게요. 보니까 에너지 기후 팀장님이시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이 방사능 문제만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바쁘셨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에서 일본산 식품 이 내용에 관해 말씀해 주신다고 해서요. 우선 기후 환경 퀴즈에 정답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후생 노동성은 매년 일본의 식품에 있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고 13년이 지난 뒤에 분석 자료를 보면 검사 대상의 7.9%에서 방사성 물질인 이것이 검출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세슘, 2번 칼슘 그랬는데요. 답은 몇 번인가요, 선생님? 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세슘. 여기 윤나무 님이 정답 세슘 하면서 연한 금색을 띈다고 합니다. 오, 세슘에서 연한 금색의 세슘이라고요. 네. 그리고 방사성 물질들이 빛을 내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보기에 되게 예뻐서 옛날에 잘 모르고 그러니까 뭐 파란 불빛이 난다던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값비싼 건 줄 알고 잘 모르고 몸에 지녀서 피폭을 입는 사고를 입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젠가요? 그 예를 들면 브라질에서도 그 병원에 침입했던 그러니까 병원이 폐업하면서 그런 의료 방사성 물질들을 제대로 치우지 않아서 아이들이 이제 주머니에 갖고 가서 온 마을에서 피폭 사고가 일어났던 일도 있었고요. 그게 언제인가요? 대략? 그게 지금 제가 연도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10년 전? 한 20년 전. 그러니까 21세기에 있었던 일이네요. 저는 옛날이라고 하셔서 한 19세기인데 있었던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연한 금색을 띠겠네요. 방사성 물질들이 빛을 낸다. 6244님은 영덕에서 앱으로 간만에 듣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영덕과 포항이 가깝죠. 그런데 저는 지진이 날까 봐 무섭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안전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석유가 난다고 기뻐하기 전에 근처에서 지진이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는 지역이 또 있겠네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좀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논문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 지역은 지열 그 발전 때문에 시추하다가
지진 난 경험이 있는데 그래요. 네네. 정부에서는 뭐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이미 다른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석유 시추 관련 특히 세일가스를 추출하기 위해서 시추하다가 지진 유발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어서 그 관련해서 좀 논문 보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네. 제가 아직 뭐 자료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네. 완전히 완벽하게 안전하다고까지는 저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시추가 6244님의 염려가 이게 막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또 지역에서 이런 이유로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그 5933님은 이건 재미있는 유머. 춤 밤에 다리에 쥐가 나서 고양이를 키울까도 생각했는데 고양이가 쥐를 안 잡아 먹을 것 같아서 그냥 마그네슘을 먹고 있습니다. 칼슘하고 마그네슘은 몸에 좋죠. 그래서 이 세슘도 헷갈릴 수 있는데 세슘은 방사성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선생님? 그러니까 뭐 일단 방사성 물질이라는 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의 영양소 중에서 칼륨 물질하고 조금 우리가 몸 이렇게 공기 중에 이렇게 노출됐을 때 네. 칼륨을 대신해서 우리가 몸에서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착각을 해서 흡수를 합니다. 아, 세슘을요? 네네. 칼륨인 줄 알고. 네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약간 근육세포에 축적을 하면서 심장병을 일으키거나 유발하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잘 배출이 되지 않고 특히 저희가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특히 영유아들은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방사성 물질에 노출이 되면 더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식품 분석 보고서를 저희가 매년 발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유아들에게 를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알고 취사 선택 정보라는 건 어쨌거나 아는 것이 힘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원전 사고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우리나라 식품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 내신 거는 일본산 식품 분석 보고서인데요. 이게 이제 환경운동연합에서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일본의 후생 노동성.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여기가 보건복지부 같은 데인가요? 식약처요. 식약처. 네네. 후생 노동성의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했다. 네네. 이렇게 보고서를 발간한 거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수치는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발표한 수치다. 이게 2023년의 식품 분석 결과를 보신 건데요. 네. 이때 눈에 띄는 특징이 뭐였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정확히는 일본에서 원전 사고 이후에 식품이 오염이 됐기 때문에 오염된 식품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계속 올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나라라면 그 오염의 경향성 같은 거를 분석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일본은 분석을 하지 않고 단순하게 수치만 올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연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수산물 수입 금지를 해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계속 그 수산물 수입 금지 요구를 하려면 뭔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일본에서 나고 생산되는 수산물 아니면 일본산 식품이 오염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수산물 수입을 하지 못하겠다라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후생노동성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했고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시간이 지날수록 어쨌거나 식품의 오염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방사능 물질이라는 게 밤감기가 지나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향성을 파악해 놓으면 우리나라도 어쨌거나 노후 원전이 20개가 넘게 가동되고 있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 자료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소중할 것 같아서 시작한 일이거든요. 근데 일본 정부가 이 자료에서 특징은 뭐냐면 13년이 지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어떤 오염된 것들이 안정이 되고 또 오염수를 버리면서 우리나라 정부도 방사성 물질이
다 제거가 되어 있고 뭐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뭐 광고를 하기도 하고 일본 정부도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오염이 계속 남아 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 반감기가 있으니까 분명히 13년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아니요. 많이 줄어들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줄어든 건 어떤 거냐면 오염된 흙을 제거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거든요. 세슘 아까 우리 퀴즈에 나왔던 세슘은 반으로 줄어드는데 3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100에서 50으로 줄어드는데 30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다시 50에서 25로 줄어들려면 다시 30년이 흐르니까 60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난 지 이제 겨우 13년이 지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줄어들기에는 아직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뭘 비교하면 알 수 있냐면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38년째인데 유럽 전역에서 아직도 지속적인 오염이 나와요.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로 인해서. 왜냐하면 반감기가 이제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독일의 이제 방사선 방호협회에서 나온 자료 버섯의 오염도를 가지고 온 제가 번역해서 보고서를 쓴 적이 있는데 아직도 몇천 베크렐씩 버섯에서 검출이 돼요. 어디서? 독일 지역이요. 독일에서요. 네. 그래서 원전 사고라는 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한번 사고가 터지면 삶의 터전이 오염된 터전이 사실은 회복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독일에서는 그 지역의 버섯을 못 먹게 하나요? 그렇게 하면서 못 먹게 야생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버섯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 채취해서 유럽에서는 산에 가서 채취해서 먹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주의하는 버섯 목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아무래도 이 수산물에서 지금 어느 정도 검출이 되고 있어서 수입 금지가 정당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원전 사고 전에는 수산물에서든 식품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아예요? 네네. 그런데 원전 사고 이후에 검출이 되고 있었고 지금 현재도 사실 100건을 검사하면 7.9%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다는 거거든요. 전체 수산물 중에서? 아니요. 전체 식품에서. 네. 그리고 수산물 중에서는 4.0%에서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100마리 중에 한 4-5마리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 확률적인 걸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예를 들면 100마리 중에 4마리인데 그 4마리를 내가 먹었거나 내 아이가 먹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는 거죠.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음악을 듣고 5부에서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팀장님과 이런 음식이 일본산 식품이 방사능이 어느 정도 검출되는지 얘기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보니엠이 부릅니다. 써니.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보니까 재밌는 얘기 많이 올리셨네요. 수원 청개구리님은 기침 감기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저녁 되세요 하셨는데 일교차가 워낙 심하니까 많이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코스모스님은 우리 로고송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이 노래죠. 지금 이대로 지구가 위험한 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위험한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그 뜻으로 지구 위험해라고 아마 좀 시적인 표현으로 썼다고 저는 이해를 해요. 저도 이 로고송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으로 지구가 위험한 게 아니라 내가 위험하지 그러면서 듣습니다. 저희 호주에 있던 조카가 놀러 왔는데 우리 라디오를 듣다가 그 꼬마는 한국어를 그 나이 때 한국 어린이처럼 완벽하게 하진 못하니까 지금 이대로 지구 위험해 하니까 깜짝 놀라서 지구가 왜 위험하냐요. 그러니까 뭐 뜨거운 물 위험해? 이거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 이러니까 이 꼬마 생각엔 지구가 위험하면 우리가 어디 가서 살지? 지구가 나한테 무슨 피해를 주지? 이렇게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로고송이 총체적으로 지구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을 하나로 보고 얘기한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코스모스님. 또 보면 서령님은 제 멘트의 어떤 기획자 같으세요. 메시지 기획.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원자력 시대를 연 이탈리아의 과학자 엔리코 페르미. 이탈리아가 그런 과학자까지 있는 나라인데 원전을 포기한 이유는요. 1000km 떨어진 체르노빌 원전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국민이 반대해서 짓고 있던 원전 3기를 모두 철거했습니다. 다행히. 이 얘기 예전에도 한번 해주셨는데 지금 오늘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새삼스럽네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탈리아는 원자력 발전의 어떤 토대가 되는 그 과학자 페르미의 나라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없다고 합니다. 아까 그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께서 그 일본 사부에서 일본 음식물에 대해서 식자재에 대해서 일본 후생 노동성의 2023년 식품 분석 결과에 대해 얘기를 해주고 계셨는데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일본 후쿠시마현과 그 인근 8개 지역 수산물이 우리가 수입 금지를 네. 했는데 4.2%에서 세슘이 검출된다.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듣고 저는 아하,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금지한 게 아니라 네. 후쿠시마와 인근 8개 지역의 수산물을 금지한 거네요. 네네. 그럼 이 반대편에 있는 데에서의 수산물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걸 텐데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수입 불허 지역에서 나오는 세슘 검출 비율이랑 수입 허용 지역에서 나오는 세슘 네, 검출. 네.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이제 그 동일본 지역 네. 지금 현재 수입 금지하고 있는 8개현 지역이 오염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이제 농산물도 다 이제 네, 전반적으로 네. 좀 높게 검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동일본 지역이요. 네, 동일본 지역이. 그리고 또 원전 사고 이후에 오염수를 더 이상 버리지 않았다면 안정이 좀 됐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오염수를 다시 버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농도의 오염수를 버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물로 희석해서 버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오염도가 막 눈에 띄게 올라가진 않더라도 30년, 40년 현재 이제 그 녹아내린 해결을 제거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오염수 해양 투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해양 생태계가 안전할까라는 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오염된 지역에다가 계속 저농도의 오염수를 버리는 행위는 상당히 사실은 핵테러라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발표하는 게 혹시나 제가 일본을 뭐 혐오하거나 아니면 뭐 일본 여행을 가지 말라거나 일본산 식품이 모두 오염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건 일본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사실은 일본 국민들도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동일본 대지진을 수습하기 위해서 오염된 토양을 긁어 모은 게 있거든요. 네네. 이른바 제염토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게 도쿄돔 11개 분량, 정말 엄청난 분량이거든요. 그리고 그 오염토는 2만 베크렐 이상의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들이 있어요. 세슘뿐만이 아니라 스트론튬, 안티몬, 정말 온갖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그런 고농도의 오염 토양을 지금 재활용하겠다고 나서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재활용을 하나요? 농지에다가도 재활용을 하고요. 도로에도 깔고 아파트 짓는데도 재활용을 하겠다고 일본 정부의 환경성이 나서서 이걸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본에 오염되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피해 지역이 아닌 곳은 예를 들면 수산물만 해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은 4.2%에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만 그 외 지역은 0.2%밖에 검출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검출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염토 같은 걸 재활용한다면
오염을 전국화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일본 시민들에게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시민단체들은 이 제염토 재활용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정부하고 싸워 나가고 있어요. 오염을 더 확산시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오는 건 우리 식탁의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과학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도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대하고 있는 일본 시민단체를 위해서이기도 하거든요. 네, 혹시나 또 이런 거 자료를 보고 또 일본도 뭐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 가지실까봐 좀 미리 말씀드려요. 그렇죠. 이게 또 감정적으로 잘못 자극을 하면 안 되니까 네네.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그 수산물에서 방사능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해양 수산물에서 그렇다면은 민물에서 나온 네. 수산물도 역시 세슘이 검출되는 거죠. 네네. 그건 왜 그런가요? 바다 쪽으로 오염수를 버렸는데. 후쿠시 그 원전 사고 터지고 나서 그 방사성 물질이 이제 확 퍼지면서 온 후쿠시마 현하고 온 산과 들을 다 뒤덮었잖아요. 근데 일본 정부가 제염 작업을 할 때 민가 사람들이 사는 곳과 논과 밭은 다 흙을 긁어냈지만 산은 긁어낼 수가 없었어요. 나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빡빡하게 있어서. 근데 후쿠시마현이 정말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 70%가 산림 지역이라서 70%는 한마디로 제염 작업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원전 사고 때 가라앉은 방사성 물질이 고스란히 현재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 씻겨 내려와서 태풍이 불어도 씻겨 내려오니까 하천을 오염시키는 하천을 오염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 오염이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흘러내려오면서 하천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저희가 자료에서도 민물고기도 계속 추적하는 게 결국 하천의 오염이 바다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도 다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은어, 잉어 이런 네네네. 민물고기들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다. 네네.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에서 네. 산에 그렇게 제염 작업을 산에는 못했으면 네. 산나물이나 네. 버섯이나 이런 것도 다 지금 그러면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산나물 같은 경우에는 후생노동성 자료에서는 두릅이나 뭐 죽순 같은 데서 670베크렐, 뭐 270베크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저희가 후생노동성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100% 신뢰하진 않는 게 네. 민간 자료를 가지고 오면 더 높아요, 수치가. 민간에서 검사하는 것들은 아직도 몇만 베크렐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아직도 오염이 상당히 지속되고 있구나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런 검사를 하는 게 네. 어떤 뭐 샘플을 어떻게 하느냐, 조사 네네, 방법을 그쵸, 어떻게 그쵸. 하느냐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수 네네.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네. 선생님 보실 때 후생성에서 발표한 수치는 최저치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 식약처였으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던 뭘 할 텐데 일본에서 하는 거라 그런 제가 수단이 없어서 샘플을 어떻게 선정하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합니다. 네, 근데 샘플 같은 거를 할 때 좀 어떤 규칙은 좀 발견되지 않고 있어서 좀 여러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민간 단체에서 검사한 수치보다 후생성 수치가 많이 낮다. 많이 났습니다. 네. 낮은 상태에서 이 정도 네네. 오염이 네네. 검출이 되는 거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 게요. 이렇게 네. 해서 우리가 뭐 일본에서 수입되는 거는 다 먹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 표고버섯에서도 세슘이 검출된다. 우리나라 농산물, 수산물도 일본하고 워낙 가까우니까 후쿠시마 오염에서 이렇게 원형으로 위험 지역을 그려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농수산물도 문제가 있다 하면 벌써 이제 막 타격이 갈 거 아니에요. 농업이나 수산업 하시는 분들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우리도 영향이 있는 거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는 안전합니다. 네, 그런데 표고버섯은 간혹 검출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것을 원죄라고 부르는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나 이제
강대국에서 했던 핵실험. 네. 의 영향으로 전 지구적으로 약간 오염이 되어 있어요. 미국, 중국, 북한 네, 모두 네, 다. 네, 네, 네. 그래서 인도. 그런 것들 지표식물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 아무튼 약간 방사성 물질을 좀 잘 흡수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표고버섯이 조금 잘 흡수해서 간혹 검출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그래서 핵실험과 그런 핵발전소를 운영한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서 그 정도는 저는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1kg당 300크렐 정도가 100크렐에서 300크렐 정도가 검출이 돼요. 표고버섯이 보통. 그러면 저는 사실 먹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성인 여성이고 출산을 하지 않는 성인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먹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보를 알고 각자 취사 선택을 할 수는 있는 거죠. 나는 먹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보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판단하는 거는 되게 필요한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상당히 사실은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죠. 근데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영유아들은 조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왜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브라질 너트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브라질 너트 같은 경우에도 성인들은 1개 이상 섭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섭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알고 조심하자.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후쿠시마 영향권에 들어서 뭐 오염됐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의 주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해산물은 안전하고 첫째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일본산 식품 수입을 할 때 식약처에서 방사능 검사를 해서 100크렐이라도 검출이 되면 다 반송 조치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탕하고 이렇게 검출이 된 거는 반송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일본도 동일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괜찮았으니까 수산물이 네네. 우리나라 수산물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다. 네네네. 네, 김광석의 노래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서른 즈음에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과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사실에 기반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차하면 불안을 키우는 도시 괴담이 돼버리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선생님께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동일본 쪽 수산물에서 100마리 중에 4-5마리에 검출이 된다면 나머지 일본 지역에서는 거의 검출이 되지 않는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수산물에서도 거의 검출이 안 될 거 아니냐. 네네. 그리고 일본에서 수산물을 수입할 때는 식약청에서 다 조사를 한다. 그리고 검출되는 거 추측이 아니라 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기계로 그 검사를 해서 매일 올리고 있거든요. 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을 그러니까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매일매일 농수산물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거를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 홈페이지에는 수입식품,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 검사 결과가 올라온다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유통되는 우리 국산 농축산물에 대해서 검사 결과가 올라오시니까 그걸 보시면 아마 국산은 좀 안전하다? 아마 안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네. 후쿠시마가 부산에서 1000km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 부산항으로 일본 수입 농산물, 수산물 그대로 들어오죠. 일본 바다에서 잡은 생선을 바닷물과 함께 수조까지 트럭에 실려서 일본 차량 번호판을 그대로 단 채 내려져서 우리나라 해안을 달리는데요. 최경숙 팀장님 매번 시원시원하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시 또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그러니까 한번. 지금 이게 약간 평형수 문제하고 더불어 시민들을 되게 불안하게 하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어떤 것이든 감시 체계가 완벽하게 100% 모든 걸 통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건 사실이에요. 인간이 하는 거고 제도가 100%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우려스러운 상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일단 그 평양수나 그 수조에 담긴 물은 심해에서 오염된 물을 떠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이렇게 막 우리가 그러니까 시민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오염된 상태로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오면 좋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도 시민들의 이런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평형 수준 이런 것들을 중간에 버리고 새로 갖고 들어오게 한다던가 제도를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좀 더 나아질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예를 들면 생화로 같은 경우에도 100% 완벽하진 않아도 중간에서 검사를 해서 그러니까 화로 같은 것들이 다 모여서 검사를 한 다음에 출하가 되거든요. 물론 그 중간 어떤 검사 시설까지 오는 과정에서 흘리는 바닷물이나 이것까지는 뭐 어떻게 100% 통제할 수는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 정도는 괜찮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수산물을 네. 그 방사능 검사를 네. 다 하고 국내 네, 네. 시장에 유통이 되는 네, 거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일본산이라고 해서 모두 100%다 오염된 것들이 아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단 최선을 다해서 네, 검사를 해서 유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한 2분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결국 이 문제가 다 원전 때문이잖아요. 네, 네.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 원전을 지어서 이게 관리가 우리가 다 통제가 안 되는 것, 이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이번 6월 4일에 6차 투기가 마무리되었는데 사실 정부에 요구하는 게 100% 사실은 다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가장 좋은 건 수입을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어떤 그래서 수입을 금지하고 오염수를 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지금 우리 정부가 원전 진흥 정책을 펼치면서 오염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넘어가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운 생각에 작은 것에 집착해서 음모론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지 마시고 좀 크게 보시면서 그러면 근본적인 문제를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럼 오염수를 막으면 우리가 모두 안전해지는 방향이 아닐까? 좀 크게 보시면서 그럼 오염수를 막으려면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오염수를 버리지 못하게 하려면 그럼 결국 원전 진흥 정책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좀 크게 보시면서 저희 환경운동연합 열심히 운동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지지해 주시고 네, 좀 갑분싸 너무 아닙니다. 적절했습니다. 네. 저희가 요새 좀 힘이 빠져가지고요. 응원이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좀 크게 보시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아이들을 위해서 좀 크게 멀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본은 7차 오염수를 또 투기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해수 오염량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번에 22대 국회에서 약간 지금 국회의원들과 더불어 어떻게 이걸 대응할 것인가도 모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얘기 또 다음에 선생님 모시고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